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 결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오늘 황교안 총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행정부 업무마비 등 부작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런 결정이 나오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고요. 곧 시작될 20대 국회 협치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반론 차원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측의 입장을 2부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제 전국은 팽팽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치학 박사인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건가요?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법리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황교안 총리 역시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린 걸 보면요. 네.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부, 행정부, 상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하도록 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는 헌법의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이런 근거하에 오늘 오전 국무회에서 통과됐고 그 재결의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죠. 네. 자, 당초에는요, 이 박 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결정을 만약 내린다 해도 이 국무회의가 오는 31일쯤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국무회의를 오늘 갑자기 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앞서 제가 법리적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네. 20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28, 29가 휴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19대 때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없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에서 오늘 되돌려보내는데 지금 법제처 해석은 이렇습니다. 19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것이 재논의가 안 된다면은 자동 폐기된다. 헌법 조항을 근거 들어서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낙선한 의원들도 많고 19대 국회가 다시 열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배경이 오늘 국무회를 열고 다시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국회로 되돌려보낸 이런 정치적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네, 아까 이 배경 하나는 법리적 논리였고요. 네. 지금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냥 결의를 해버린 거고요. 네네. 자, 문제는요. 이 야3당의 반발 무척 클 텐데요. 지금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좀 격앙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취지의 좀 강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이 국회 생일을 잔치상에 모래를 끼얹었다. 하하. 이렇게 하고 국민의당 역시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발을 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겠다. 이런 태세죠. 현재 야3당은. 네. 야3당이 다 모이면 재의결, 재추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뭐 가능하다, 못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네.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 배경에는 사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는 새누리당 내 일부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들, 이른바 비박계로 분류되는 이들의 이 찬성표가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리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법제처나 일부 또 헌법학자들은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이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확정되진 않아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새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생물이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청와대나 이런 여권 내부에서는 지난번에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전진석 의원이 모여서 아마 이 부분도 수비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되돌려보내면은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부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네. 자, 이렇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재의결이 안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앞서 보세요? 일부 제가 말씀드렸던 새누리당 내부의 반란표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선상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박계 의원들이 돌아서서 만약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남은 임기에 사실상 정치적 탄핵 네.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뭐 그 일부 무소속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네. 조혜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표를 던졌었으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 다 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원진 의원이 한 말 있죠. 복당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좀 이 공개적으로 그 공세적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 무소속 의원들의 기반이 어디입니까? 이 비박계 의원들이 대부분이 영남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역시 이번 안건에 매몰돼서 같이 기존과 똑같은 투표 행태를 보인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있을 거라는 배경이 있었고 네. 그 이야기를 앞서 설명드렸던 정진석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김우성 전 대표 모가 모여서 이런 정치적 내부 당 내부 상황까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앞으로 친박박 부르지 마라라고 그랬죠. 하는데 이걸 고리로 하면은 대치 정국에서는 항상 속성이 뭐냐면요. 그 당의 결속력이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죠. 네. 이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재론하지 못하는 그런데 앞서 제가 야당이 반발한다 그랬는데 네. 아직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임위원회 A 상임위원회 B 상임위원회 이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자, 저희가 어제 19대 이 법제사법위원장 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네. 인터뷰했는데요. 이 상시청문회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상시청문회 개최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됐을 때 이 상시청문회를 도입하는 대신에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네.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게 미국식이라고 하더군요. 네. 근데 어제 이상민 의원은 그렇지 않다. 네. 완전히 미국식으로 가기 위해선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국정감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청문회입니다. 네. 듣는 자리입니다. 히어링 예, 이렇게 붙죠. 듣는 자리인데 지금 미국이나 그 민주주의 선진제도 보면 굉장히 듣는 자세가 됐어 의원들이. 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불러놓고 지금 그 구태가 반복되는 게 호통들 치는 게 거의 90%입니다. 네. 그럼 이런 재론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바뀌면서 자정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국회 회기 중에는 이런 자세들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부가 우려하는 것 중에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 열릴 때 보면은 네. 해당 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은 다 와 있어요. 네. 업무가 마비되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 행정부가 세종시에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보좌관들은 평소에도 과장들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서 설명을 해라. 라는 측면이 여긴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자정자원에서 상임이나 청문회를 열릴 때는 국정감사를 열 때는 해당 부처 국장급 이상만 와라. 네. 과장급 이하는 현업 굉장히 충실히 일을 해라.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그 행정부의 수장 그러니까 장관들 역시 이런 본인이 업무 파악을 확실히 장악을 해서 이런 국장급 이상이나 혹은 본부장 이상만 오고 과장들 오지 마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과거에 제가 16대, 17대 전반기까지 네. 출입을 해봤는데 프린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장관님 말씀 자료를 해서 메모지를 넣어주는 네. 그런 구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이 국회나 행정부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스스로 업그레이드된 자세 그리고 그 행정부 강요로 가는 사람들은 네. 그 부처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역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 역시 상임위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런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